자, 다시 시작할게요. 아까 키워드로 돌아올게요. 포항의 피부관리는 930명이 검색을 했고요. 포항 반영구는 120명이 검색했어요. 포항 철학과는 700명이 검색했고요. 포항 한의원은 1200명이 검색했고요. 포항 카페는 35,000명이 검색했어요. 포항 반영구는 반드시 네이버에서 돈 들여서 광고하세요. 사람들이 검색을 적게 한다는 건 나도 큰 돈 안 들이고 이 120명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35,000명은 다 먹기 힘들어요. 봐봐요. 한 클릭에 1,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포항 카페로 1등 먹으려면 여기다 동그라미 3개만 붙이면 한 달에 3,500만 원을 써야 내가 포항에서 1등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봐보세요. 1,000원이라고 치고 내가 포항에서 반영구로 1등 먹으려면 광고를 해서 동그라미 3개 붙이면 12만 원이면 1등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광고해야지 돈 들여서. 철학관도 비교적 숫자가 안 높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거고, 아까 전에 그 AI에게 말을 걸 때도 중요한 키워드를 계속 줘야지 되는 거니까요. 아이템 스카우트라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만지는 툴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쇼핑에 관련된 건데요. 내 물건을 팔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단가 보는 사이트인데요. 구글에 들어가서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레깅스를 쳤어요. 레깅스를 쳐봤더니 광고비가 대략 2,500원 정도 한다고 나오네요. 정답은 아니에요. 대략 이렇습니다를 보여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전에 레깅스 쳐봤잖아요. 레깅스 우리 한번 눌러봤잖아요. 그거 한번 누르면 2,500원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한번 눌렀잖아요. 그럼 걔네들 통장에서 바로 2,500원 빠져요. 이런 단가를 볼 수 있거든요. 커피로 해봤어요. 커피로 해봤더니 1,400원 정도 나오네요. 한 클릭에. 대구 커피 원두라고 했더니 800원 나왔어요. 커피 원두라고 해봤더니 2,60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광고 뭘로 하실래요? 단가 싼 거. 그러면 요거 대구 커피 원두로 하시면 좀 싸네요. 싼 이유가 뭘까요? 앞에 대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커피로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포항에 커피숍에 사람 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커피 이런 거 만지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포항 커피는 가능하다 이거죠. 광고를 걸 때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를 보면 이게 한 클릭에 얼마 정도 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더 볼까요? 커피는 사람들이 21만 명이 검색했어요. 한 달 동안. 커피 원두는 3만 명. 대구 커피는 1,300명. 그 다음에 대구 커피 원두는 80명. 이렇게밖에 검색 안 했어요. 그러면 아이템 스카우트와 키워드 툴을 동시에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커피 원두를 사람들이 월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43,000명 정도가 커피 원두라고 검색을 했고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가봤더니 2,600원이라고 떠 있어요. 이거는 상위 노출을 하려면 2,600원 정도를 한 클릭에 쓰면 적당하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43,000명이 2,600원짜리 클릭을 했더니 1억 1,300이 나왔어요. 커피 원두로 내가 한 달 동안 네이버에서 전국 1등 먹으려면 1억 정도 쓰면 전국 1등 먹을 수 있다. 완전 1등은 아니고 상위권에 갈 수 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광고를 월에 1억씩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월 매출 10억인 회사는 월 광고를 1억 정도 씁니다. 온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이 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내가 왜 보여주냐면요, 나는 인터넷 상에 월에 50만 원까지 쓸 생각이 있다 하면 그 50만 원에 걸맞는 키워드를 찾아내야죠. 너무 센 키워드를 만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보고 싶으면 아이템 스카우트와 네이버 광고 툴을 같이 쓰면 단가를 좀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다 지금 키워드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한 클릭이 가장 비싼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형수술. 네, 좋습니다. 아주 저하고 참 마치 말을 맞추는 것처럼. 성형외과 한번 볼까요? 한 클릭에 10,000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성형외과가 한 클릭에 10,000원.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가가지고 성형외과를 쳤어요. 지금 여기 동안성형 이거 있죠? 내가 이걸 누를게요. 미안해요. 이 사람 지금 10,000원 썼어요. 좀 미안하니까 이 경쟁사도 한번 눌러줄까? 근데 여러분들 특히나 성형외과를 고르실 때 한 군데 딱 눌러보고 바로 들어가서 결심하시나요? 아니, 열을 세워 올려 내 얼굴에다 뭔가를 쏘겠다는데 믿음직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중에 한 5개는 다 눌러볼걸요. 앉은 자리에서 5만 원 그냥 쓰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클릭당 10,000원씩 날아가는데 이걸 왜 10,000원 주고 하고 있는 걸까요? 바보라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모객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성형외과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이거 성형외과가 10,000원. 다이어트 해볼까요? 나 다이어트는 안 해봤는데. 다이어트도 판매에서는 엄청 큰 키워드라서 8,000원? 좀 맞춰봐봐요. 조금 센 거 뭐 있을까? 자동차 또 조금 센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모집하긴 힘든데 한 번만 이 사람을 딱 내 손님으로 딱 엮고 나면 이 사람을 한 20년간 빨아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뭔가를 계약할 때 20년간 그 계약하는 게 뭐 있죠? 보험입니다. 한 클릭에 4만 원 정도 나오네요. 한 클릭에 4만 원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동부화지 이런 애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이런 걸까요?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제가 그거보다 더 센 건 못 찾았고, 제가 최대한 찾아본 게 5만 원짜리까지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언제 돈 제일 확실히 쓸 수 있어요? 이 순간만큼 내가 무조건 써야 된다. 싸움이 났어. 내가 이겨야 돼. 어떤 싸움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쓸까요? 네, 내 재산이 날아가야 하는 그 순간. 여기서는 44,000원 나는데 이거 이혼 변호사 뭐 이렇게 치니까 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클릭에. 아니, 그만큼 광고가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지나갈게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여기 블로그 쓰시는 분들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꼭 확인하세요. 자신의 블로그가 저품질이 걸려 있는가, 자신의 블로그가 괜찮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내 블로그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많이 찾아주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그냥 내가 네이버에 내 블로그에 제목 비슷한 걸 쳐보고 노출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요,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블로그 차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그냥 회원가입하시고 내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시면 연동이 되거든요. 연동이 되면 블로그 차트에서 그걸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은 1,8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블로그를 쓰고 있다는 건데, 그중 블로그를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5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500만 명이면 대구 인구가 250만 명이니까 대구 인구의 2배 정도가 블로그를 실제로 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 중에 과연 나는 몇 등일까?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네, 들어가 보시면요, 자기 등수가 나옵니다. 네, 500만 명 중에, 어차피 1,800만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안 쓰니까. 500만 명 중에 내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상치는 아닙니다. 약간 참고하는 수준인 거예요. 약간 7만 5천 등 정도. 7만 5천 등이면 상위 1%에 들어가죠. 근데 상위 1%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옛날 말로 파워 블로거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요즘은 약간 요즘은 최저가 블로거라고 하는데 별로 유명무실하긴 한데요. 저 등수에 매진하라는 게 아니고요. 보시라고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잘 보시면요, 여기 약간 연한 파란색은 순위를 뜻하는 거고요. 진한 파란색은, 약간 남색은 유효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순위가 중요할까요? 유효 키워드가 중요할까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유효 키워드가 더 중요해 보이죠. 유효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포항 한의원이라고 쳤을 때, 포항한이라고 쳤고 떴을 때 내가 그걸 눌러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어요. 그걸 유효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블로그가 좀 괜찮은 블로그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요 진한 파란색을 안 떨어지게 관리를 잘 하자. 어차피 내 블로그가 내가 열심히 쓴다고 해서 유효 키워드가 뭐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걸 뭘 보시면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유효 키워드가 팍 떨어져서 돌아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걸린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2개 쓰거든요. 하나가 언제든지, 내가 옆에서 날아가는 걸 몇 번 봤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2개로서 안전하게 운영하자. 하나가 저품질이 걸리더라도 하나는 살리자 해서 저희는 2개 쓰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진한 파란색의 그래프를 관리하자. 뭐 높아지면 더 좋겠지만 대신 이게 팍 떨어져서 안 돌아오게끔 정도는 만들지 말자. 블로그 차트에 나중에 가입 한번 해보세요.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상권 분석 같이 해볼게요. 혹시 이 중에 자기 매장이, 자기 상가가, 자기 점포가 적당한 위치에 있는가, 적당히 괜찮은 곳에 위치하는가, 이런 것들 같이 보는 건데 이거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네이버에 상권 분석이라고 치시면 상권 정보라는 사이트가 뜨거든요. SG.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SG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직관적이지. 소상공인 할 때 소랑 공자를 줄여서 SG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or.kr, co.kr이 아니라 or.kr은 우리나라가, 국가가 제공하는 사이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이트에서 주는 정보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고급 정보를 줍니다. 뭘 주냐면, 이 동네에서 우리 알죠? 포스기 있죠? 가게 가면 그 카드 단말기 다 들고 있잖아요. 포스기에 끓긴 내역을 여기다가 담아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통계 자료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이걸 더 선호할 거야 하는, 아까 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짜장면을 더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짜장면을 더 많이 검색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긁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직한 자료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 학교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리 학교가 대명 1동부터 대명 몇 동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우리 학교 근처에 카페를 하면
무슨 동에 하면 좋을까 한번 알아가시 볼게요. 그냥 방법만 먼저 볼게요. 대명 5동으로 하겠습니다. 대명 5동을 누르고요. 업종을 고르는데, 업종 고르실 때 소매로 해가지고 카페를 눌러서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대명 5동이 요만큼이거든요. 학교 근처, 딱 학교 근처 맞죠? 여기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학교 근처에 커피숍을 해보겠다고 분석을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이 동네의 평균 월 평균 매출은 480 정도가 된답니다. 이걸 이 뒤에 더 많은 자료가 있든가 말든가 이것만 해도 아주 감사한 자료인 게 내가 이 동네의 장사로 요 종목으로 들어가면 월에 얼마 정도 벌겠다가 예측이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점포를 가게를 열 때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를 벌겠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내가 마치 이 동네에서 대장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 정도 벌까 가가호 다 못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평균 480 정도가 정상 매출이에요. 이것만 딱 알아도 그러면 내가 알바를 쓸 수 있다 없다. 내가 이거를 재료비 얼마 빼고 나면 내 손에 얼마 떨어지겠다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두 번째, 전년도 대비 가게들은 4% 정도가 증가했답니다. 점포가 하나 더 늘었어. 근데 경쟁사가 하나 더 넣은 거죠. 이 동네의 평균 배달 건수는 250건 정도가 된답니다. 요즘 배민을 워낙 많이 하니까. 배달 주문이 가장 많은 날은 일요일, 여기 일요일이라고 뜨네요. 그럼 우리 가게는 일요일날 장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배달 주문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8시부터 11시까지가 배달이 제일 많았다. 그러면 낮에 내가 좀 놀거나 아니면 낮에 브레이크 타임 권한이 있더라도 이 시간에 매진해야죠. 이 시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킨다고 하니까 20대 여자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나눠주거나 할 때 20대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광고 채널도 바뀌겠죠. 20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뭐 인스타라고 칩시다. 그럼 인스타에다가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보여준다는 거죠. 요 동네에 가게는 38개가 있대요. 내 경쟁사는 38개예요. 유동인구도 나옵니다. 요 동네 평균 유동인구는 4만 명 정도가 되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수요일날 제일 많이 온대요. 그 중에도 4시부터 7시 사이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닌대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길거리 나가서 길에 서서 쿠키라도 나눠주려면 언제? 수요일날 오후 요 시간에 나가서 뿌려야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만이라도 보고 시작하면 내가 가게를 하나 먹겠다고 마음먹을 때 이거라도 보고 시작하면 대략 그래도 계산이 나오는데 그냥 꿈과 희망과 사랑과 돈만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이제부터. 자, 영덕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영덕 올라가다 보면 카페 주르륵 많잖아요. 그거 아니면 똑같은 거. 러브 파란색 그거. 아니 러블랑을 보고 그 동네 커피숍이 되게 많더라고요. 얘들 장사 잘 되나 싶어가지고 궁금했었어요. 어제 밤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 동네를 상권분석 그걸 돌려봤어요.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일단 클릭합니다. 그 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그 동네까지 갈 수 있거든요. 다음에 동그라미가 떠요. 동그라미가 안 뜨면 안 돼. 동그라미가 뜨면 눌러요. 여기에 업종이 있거든요. 업종에 요거 업소를 누르면 업종을 누르시면 여기에 요런 업종이 나와요. 그 중에 내가 일단 카페를 눌렀어요. 카페를 누르고 다시 한번 요 밑에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 보니까 분석을 해줬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 동네는 월 평균 매출 1200, 가게 10개, 9개, 그리고 1일 평균 유동인구 27,000명, 토요일날 제일 많이 다니고 점심때 제일 많이 다닌대요. 영덕 갔으니까 포항이랑 비교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영덕이 좋으냐 포항만 좋으냐. 저는 포항에 제일 잘 나가는 동네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동네는 영일대밖에 없거든요. 북부에서 일정밖에 없어가지고 영일대 해봤어요. 두호동에다 해봤더니 두호동은 1,300만 원에 나와요. 160건 정도 배달로 움직이고요. 아까 그건 배달이 없잖아요. 그 동네 배달하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아예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이 동네는 배달이 160건이고 일요일날 배달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배달 주문도 일요일날 많고 배달 주문은 밤에 많아요. 이 동네는 30대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 먹네요. 맞아요. 배달을 많이 시켜 먹고 여성분들이 많대요. 이 동네 영일대 근처에 커피숍은 66개가 있대요. 그리고 유동인구는 10만 명 엄청 많이 다니네요. 그죠? 토요일날 오후 늦게 저녁은 아니고 한 4시부터 7시 사이에 많이 다닌대요. 제가 잘 몰라서 송도도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데 여기 두 군데가 다 해요. 여기 딱 두 군데가 다거든. 그래서 송도도 해봤는데 송도는 매출이 980 그리고 매장 38개 뭐 이렇게 저 비슷해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칠게요.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은 영덕의 커피숍 차릴까요? 영일대 차릴까요? 송도에 차릴까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3개를 냈던 거를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영덕 0일 때 송도예요. 매출만 봤을 때는 어디서 장사해야 돼요? 매출만 봤을 때는 0일 때에서 장사해야지. 매장은 영덕이 좀 적네요. 유동인구는요. 0일 때가 압도적이네요. 영덕은 점심때, 얘네들 둘은 늦은 오후. 매출은 여긴 1200, 나머지는 1300. 영덕이랑 0일 때랑 같이 비교해볼게요. 송도는 좀 떨어졌어요. 매출이 비슷하죠? 비슷하고 매장이 9개밖에 없어요. 경쟁 상대가 많이 없어요. 또 하나, 유동인구가 적어요. 무슨 말이에요? 잔전발이가 아니라 객단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커피 한 잔이 3,000원, 2,000원이 아니라 7,000원, 8,000원 해야 그 매출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객단가가 높다는 거죠. 또 하나, 얘네들 점심 장사를 주력으로 해요. 얘네들 밤 장사해야 돼요. 아까 배달 24시, 밤 11시에 뜨는 거 맞죠? 야들 밤 장사해야 되고요. 야들 낮 장사하면 돼요. 그럼 어디서 하시래요? 영덕이 맞죠? 근데 영덕은 현실로 보면 매장 커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현실로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승리하는 게 그 동네에서 객단가 높이고 예쁘게만 잘 지으면 그 동네가 낫다는 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미 군단들이라 여기서 몇 터지게 왜 상권부서 갈 때 다들 얘기하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라 뭔데 하는데 여기 가봐야 진짜 몇 터지거든요. 아까 전에 가게만 해도 여기서 66개 나오세요. 몇 터져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 돈이 없으니까 이 돈도 없잖아. 여기 가서 놀아야 돼. 그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맞죠? 근데 요런 걸 보는 게 근데 사람들마다 달라요. 기준은 달라요. 나는 그래도 사람 할 때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게 맞다는 거죠. 이게 마무리하면 앞서서요. 저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숫자로 말하거나 데이터로 말하면 반드시 힘이 생깁니다. 숫자로 말하거나 데이터로 말한다는 건 나는 내 두 눈으로 그 데이터나 숫자를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말에 더 힘이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겨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증명해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도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세상이 빨리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지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근본, 그러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는 순간들을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책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요. 키워드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또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이미 나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발맞춰 가자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의 수업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하고 또 다음에도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